안녕하세요. 미식축구 부문 온다 헤일리 메리입니다. 오늘은 AFC 북부 디비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인데요. 연고지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고요. 로고와 팀명은 레이븐스, 까마귀예요. 까마귀 하면 크로우즈도 있고 왜 영화 중에 크로우즈 제로도 있잖아요. 막 학교 짱들끼리 싸우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까마귀 하면 크로우, 그리고 크로우가 엄청 센 이미지였는데 왜 레이븐스로 했을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유명한 시인 에드거 앨런 포가 볼티모어 출신이래요. 이분 유명한 시 중에 갈까마귀 있잖아요. 그게 레이븐스고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팬투표로 레이븐스라고 팀명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갈까마귀의 이미지를 살려서 무게감 있는 보라, 검정, 금색의 팀 컬러의 유니폼이고요. 되게 어둡고 차분한 분위기여서 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로고에 까마귀 눈이 너무 빨개서 은은하게 돌아있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2008년부터 존 하버라는 감독이 거의 20년 가까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존 하버 동생도 미식축구 감독이에요. 그래서 2012년에 존 하버의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동생인 짐 하버의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슈퍼볼 대결, 하버 형제들의 하버볼이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형인 존 하버가 이끄는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이겨서 슈퍼볼 우승도 했었어요. 그 이후에도 쭉 전략적이면서 안정감 있게 팀을 운영을 하면서 베테랑 감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 선수로는 쿼터백인 라마 잭슨인데요. 이 라마 잭슨이 진짜 사기캐예요. 보통 쿼터백은 공을 어디에 줘야 될지 빠르게 판단해서 잘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잘하는 쿼터백은 많은데 라마 잭슨은 여기에 플러스로 본인이 공을 들고 잘 뛰기까지 해요. 이렇게 쿼터백이 공을 들고 잘 뛰기까지 하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라서 막기 진짜 힘들거든요. 게다가 이런 라마 잭슨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작년에 데릭 헨리라는 리그 초대형 러닝백을 영입해서 라마랑 헨리 둘 다 막느라 상대 수비수들이 진짜 맥없이 뚫리는 장면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패스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는 하이브리드 쿼터백을 중심으로 볼티모어는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강팀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팀 좋아하는 강팀충 분들, 그리고 이렇게 다재다능한 쿼터백이 보여주는 다양한 변수를 좋아하시는 변수충 분들은 볼티모어 레이븐스 집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한국 피가 섞인 세이프티 카일 해밀턴 선수도 있어요. 이 선수는 볼티모어 레이븐스 수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주요 선수이니까 나는 조금이라도 국뽕픽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볼티모어 레이븐스 응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신시내티 벵갈스인데요. 연고지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고요. 로고와 팀명은 벵갈스인데요. 벵갈 호랑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타이거스라고 하면 너무 식상하니까 벵갈스라고 했나봐요. 유니크하고 좋은 것 같아요. 호랑이 이름을 가진 팀명답게 호랑이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 헬멧과 유니폼이 특징이고요. 유니폼 보면 막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서 다 찢고 돌아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이 호랑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벵갈스 유니폼이랑 헬멧이 예쁘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신시내티 벵갈스는 오랜 기간 동안 길고 고통스러운 암흑기가 있었는데요. 리그 대부분을 중하위권에서 보내고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도 첫 경기에서 바로 떨어지면서 팬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우리의 조버로우가 신시내티 벵갈스 구원 서사의 백마탄 왕자님으로 등장합니다. 조버로우.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미식축구 선수 하면 꼭 언급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벵갈스 팬들이 조버로우에 열광하는 건 이런 잘생긴 얼굴 때문만은 아니에요. 2019년에 벵갈스는 시즌을 2승 14패로 마감한 최약제 팀이었는데요. NFL은 이렇게 꼴찌를 한 팀이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가장 먼저 뽑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2승 14패라는 망시즌을 보내고 1라운드 1픽 드래프트 지명권을 획득하게 된 신시내티 벵갈스는 대학 시절 전설적인 시즌을 보낸 조 버로우를 1라운드 전체 1픽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원래 NFL 드래프트 제도가 그렇긴 하지만 2승 14패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팀이었으니까 과연 조 버로우가 벵갈스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근데 이 신인 조 버로우가 2년 만에 팀을 AFC 챔피언으로 이끌고 슈퍼볼에 진출한 거예요. 벵갈스로서는 1988년 이후 33년 만에 슈퍼볼 진출이었어요. 게다가 이 조 버로우가 오하이오주 출신의 로컬 보이예요. 팬들 미치는 거죠.
비록 슈퍼볼에서는 아쉽게 LA 램스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조버로우가 보여준 리더십이 팀을 하나로 만들고 오랜 암흑기를 겪은 신시내티의 부흥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어요. 물론 강팀은 이렇게 쿼터백 한 명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구단의 운영이나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은 더 개선할 부분이 많이 보이는 팀이기는 해요. 단적인 예로 지난 시즌 조버로우의 개인 스탯은 완전히 미쳐버린 수준으로 리그 탑급이었는데 팀이 잘 받쳐주지 못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거든요. 그치만 조버로우는 이런 팀을 다시 강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버로우의 등장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팀이기 때문에 조버로우의 얼굴 그리고 리더십, 실력으로 팀을 재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얼빠, 재건충 분들은 신시내티 벵갈스 추천드리고요. 쿼터백 조버로우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리그 최고의 리시버인 자말 체이스가 보여주는 화려하고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보고 싶으시다면 신시내티 벵갈스 경기 놓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인데요. 연고지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고요. 많은 분들이 팀 이름이 브라운이라서 갈색에서 따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팀을 만든 사람이 폴 브라운이라서 거기에서 따온 거래요. 로고도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미식축구 헬멧 그 자체인데요. 이렇게 로고나 캐릭터가 특정 마크가 아닌 팀은 NFL에서 클리블랜드가 유일합니다. 모두가 다 특별하면 오히려 평범한 게 매력이 되잖아요. 그런 건가 봐요. 유니폼은 살짝 갈색 느낌 나는 주황색으로 고전적이고 정직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팀들은 막 호랑이 무늬에 날개에 막 여러 가지 못 넣어서 안달인데 브라운즈는 아무것도 없어서 멋부리지 않고 단순하게 가고 있어요. 뭔가 심플이즈 베스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브라운즈는 솔직히 말하면 침체기를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항상 짠내 나는 느낌이 있어요. 팀을 대표하는 별명이 슬픔의 공장이니까 말 다 했죠. 2011년에 침체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팀을 향해서 한 팬이 너네는 슬픔을 찍어내는 공장이야 라고 한 게 밈이 되어서 슬픔의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You are a factory of sadness! I'll see you Sunday. 그 이후로도 리빌딩이나 팀 분위기 쇄신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팀 성적은 하위권이긴 해요. 그치만 이런 오랜 암흑기를 함께 견뎌온 팬들이기에 오히려 충성심도 높고 팬덤 분위기는 희생과 보살의 아이콘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성적이 좋지 않을 뿐이지 5, 60년대에는 전설적인 팀이었고 또 전통의 명문이기도 했습니다. 대표 선수로는 NFL의 최고의 수비수 마일스 게럿이 있는데요. 엄청난 스피드와 파워로 쿼터백을 그냥 잡아 끌어내는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브라운스의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브라운즈는 난 강팀은 싫다. 진정한 팬이란 고통을 함께 견뎌내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더독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 실패하더라도 조금씩 성장하고 또 다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서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즈 추천하고요. NFL에서 가장 고통받는 팬덤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별명이 붙은 만큼 팬들의 팀을 향한 충성심과 인내가 또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지든 이기든 내 팀은 내 팀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클리블랜드 브라운즈의 팬덤 문화가 잘 맞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NFL 특징이 이런 하위권 팀들도 언제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오는 과정을 즐기는 리셋, 리빌딩충 분들은 브라운즈 좋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츠버그 스틸러스인데요. 연고지는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고요. 피츠버그가 철강 도시라서 팀 이름도 철강 노동자들을 뜻하는 스틸러스고 철강 산업 로고인 스틸 마크에서 로고를 따왔다고 해요. 근데 미식축구 알못인 제 친구는 이게 CJ 로고 같다고 하더라고요. 유니폼은 검정색 상의와 금색 바지이고 이런 스틸러스라는 팀명답게 되게 단단해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NFL에서 유일하게 헬멧 한쪽에만 로고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전통의 강호, 절대 무너지지 않는 팀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스틸러스의 감독님은 마이크 톰린이라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팀을 이끌고 있는 현역 감독 중에서는 가장 오래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에요. 그 오랜 시즌 동안 팀을 단 한 번도 루징 시즌으로 이끌지 않았던, 늘 언제나 평타 이상은 했던 대단한 감독입니다. 다만 한 시즌도 이렇게 루징 시즌이 없는 만큼 경기가 수비 위주로 단조롭고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낮은 점수차로 지키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역전하는 흐름이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키고 박진감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또 이런 보수적이고 단순한 경기 운영 기조로 정규 시즌에는 강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성적이 실망스럽다는 얘기도 많아요. 최근 NFL이 창의적인 전술과 다양한 변수를 보여주는 재미에 열광하는 팬들이 많은 만큼 이런 톰린의 경기 운영 방식이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깜짝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의 전설적인 쿼터백, 슈퍼볼 우승 경험자인 애런 로저스가 스틸러스로 이적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애런 로저스는 노련함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늘 쿼터백 자리가 불안했던 스틸러스 공격진에 안정감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영입을 한 것 같은데요. 다만 41세라는 나이다 보니까 부상과 팀 내 잡음으로 바로 직전 시즌인 뉴욕 제츠 시절에 말이 많았던 선수를 영입한 것이 과연 적절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시즌이 시작되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틸러스의 주요 선수로는 TJ 왓이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브라운스의 마일즈 게럿과 함께 NFL 최고의 수비수 하면 떠오르는 선수로 NFL에서 가장 위협적인 수비수 중 하나인데요. 경기 중에 헬멧이 벗겨졌는데도 쿼터백을 처부수로 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 진짜 전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강한 팀 정신과 전통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리고요. 너무 화려하고 창의적인 공격 위주의 경기보다 단단하게 지키는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또 래퍼 스눕독이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광팬이라서요. 스눕독 형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눕독 형님의 안목을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볼티모어 레이븐스, 신시내티 벵갈스, 클리브랜드 브라운즈, 피츠버그 스틸러스 이렇게 4팀이 속해 있는 AFC 북부 디비전을 소개해드렸어요.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고 대부분 팀이 오랜 역사와 굳건한 팬층을 가지고 있어서 팀 간 라이벌 구도도 핫하고 긴장감도 높은 디비전이에요. 과연 다음 시즌 AF 북부 디비전의 우승은 누가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